좋아요, 구독! 네,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검색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화제가 됐던 핫스탁 5 종목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역시나 상한가 도달한 종목들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펜트론, 아진엑스텍, 그리고 HB테크놀로지 상한가 도달을 했고요. 또 아이폰 15 이제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돌연 개파락을 보였던 LG이노텍도 핫스탁 5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흥구석유, 안 그래도 우리가 방송 초반에 언급했었던 이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났었는데 흥구석유까지 이렇게 핫스탁 5 종목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목들 종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LG이노텍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중국 정부가 보안을 이유로 정부 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애플 아이폰을 비롯해서 해외 핸드폰 사용을 금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LG이노텍이 오늘장 개파락을 보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도 6% 이상 빠진 모습이고요.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자발적으로 원유 감산 좀 연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 상승이 나타났었죠. 흥구석유는 17%대의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HB테크놀로지는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 검사 장비를 독점 공급하는 점이 또 부각이 되면서 오늘 상한가 도달한 모습이고요. 펜트론, 아진엑스텍까지도 다 상한가 도달을 했는데 종목들 한번 자세하게 우리 강사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종욱 강사님, 네. 종목들 5개가 이렇게 꼽혀 있는데 아무래도 하락한 종목부터 좀 먼저 짚어볼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LG이노텍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좀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날벼락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셨을 겁니다. 저도 아침에 좀 개파락으로 떨어지는 걸 좀 보고 나서 어떤 이슈가 있을까 이제 찾아봤는데 아이폰 15 이제 출시 앞두고 나서 일단 판매량 저하, 이제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측 때문에 애플이 주가가 좀 빠졌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악재로 좀 작용을 했고 BH 역시나 또 애플 관련주 쪽으로 오늘 좀 낙폭을 좀 보이는 모습입니다. 근데 LG이노텍이 애플에만 편중돼 있는 매출이 아니에요. PCB 쪽도 있고 전장 부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좀 상징적이라는 거죠. 애플이라는 회사, 이 회사의 매출이 감소한다. 특히 아이폰의 매출이 감소한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 좀 과도한 낙폭이 아닌가,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 대규모의 매도 물량이 좀 나오면서 개인들이 좀 다 받아주는 모습이 좀 나왔었는데 그 물량이 좀 거래 대금도 좀 상당히 컸습니다. 1,300억 정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출시가 되고 나서 근데 애플은 항상 나오기 전에는 우려감이 더 커요. 우리가 아이폰뿐만 아니라 아이패드도 마찬가지고 나오면 항상 나올 때는 바뀐 것도 없고 이거 새롭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욕부터 합니다. 비싸다고. 그런데 결국에는 많이 팔리는 건 아이폰이에요. 그리고 많이 사는 건 아이패드고.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구글 MR 헤드셋도 마찬가지지만 가격이 비싸다고 욕하겠지만 또 막상 또 나오면 또 아니에요. 이거 애플이 나왔으니까 또 새로운 게 또 발견되고 그런 점에서 또 호재가 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오늘 좀 낙폭이 컸다라는 점, 요거는 한번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차트적인 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굉장히 지지할 수 있을 만한 구간에서 딱 약속이 난 것처럼 멈췄어요. 굉장히 좀 지지가 잘 나오는 구간인데 그렇다고 여기서 내일 당장 반등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오늘 미국 시장에서 애플의 주가를 한번 또 봐야 돼요. 애플의 주가가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제가 방송 오기 전까지만 봤었을 때도 미국 선물 지수가 약간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미국 시장이 하락했었을 때 애플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소폭으로 하락은 할 수 있습니다. 좀 밀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런 지지선, 심리적인 지지선이 깨졌을 때는 투매 물량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런 손절에 대한 아마 좀 공포심이 좀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반기에 들면서 좀 저는 이 애플이 이제 아이폰 15가 출시되고 나서 판매량을 그때 가서 확인해도 늦지 않는다. 물론 아이폰의 매출로만 이 회사의 매출이 결정되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상징성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좀 손절하면 좀 더 나중에 잡기가 좀 애매한 하신 분들, 장중에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좀 눌림시 매수 관점도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매수하실 수 있을 만한 단가를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면은
최소한 22만 5천 원 정도 부근, 요 정도까지 한번 좀 내려온다면 한 번 정도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20만 원 정도까지 밀릴 정도는 아니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22만 5천 원 정도까지는 하락이 좀 예상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면 한 번 더 매수 관점. 만약에 혹시나 좀 비중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매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연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전략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과도했다. 오히려 아이폰 출시 이후 하반기 판매량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만나볼 텐데 이번에는 HB 테크놀로지를 좀 볼까 합니다. 상한가 도달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삼성 SDI에 검사 장비 공급하는 이슈가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원래는 이제 뭐 대부분 이제 OLED 관련주 쪽으로 좀 알고 계시는데 디스플레이 쪽으로.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좀 그 행사가 있었어요. 독일에서 IAA라고 여기서 이제 자율주행차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차량용 OLED 이게 좀 나오면서 관련주로 좀 엮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좀 다른 쪽에서 이제 빵 터지게 된 종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게 거래 대금도 많이 터졌었고요. 이제 신고가 자리에다가 여러 가지 좀 수급적인 면도 좀 괜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슈팅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더 지켜보셔도 되는데 이제 신규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요게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될지는 아직 잘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좋은 시장이 아니에요. 가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가는데 하락하는 종목들은 또 계속 밀리는 이런 움직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이 아침부터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신고가 자리를 뚫고 올라가는 종목에는 수급이 더 몰려요. 오히려 그러니까 가는 종목들이 없으니까 이런 쪽으로 그냥 모두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래대금이 오늘 2천억이 넘게 터졌어요. 평소에 거래대금이 거의 500억도 안 나오는 종목이었는데 오늘 갑자기 2천억이 넘게 터졌다는 거는 여기에 이제 수급이 엄청 쏠렸고 관심이 많이 몰렸다는 건데 이렇게 갑자기 거래대금 터졌을 때는 일단은 좀 관심을 그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차익실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거래 대금이 줄었을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서 매수했던 부분들이 물량이 좀 빠져나가는 걸 좀 기다렸다가 매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해 주시고 뭐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오랜 동안 이런 박스권 자리를 유지했다가 지금 이 자리를 뚫었다는 거는 이건 상승 추세가 더 연장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눌림을 좀 기다린다. 내가 어디 정도까지 눌림을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정석적인 자리를 말씀 좀 드리면은 직전에 이렇게 저항선 역할을 했었던 3,350원 부근, 요 정도가 됐었을 때, 요 정도 3,500원에서 3,350원, 요 정도 라인이 왔었을 때 만약에 거래 대금 없이 좀 조정을 좀 받는다 그러면은 한번 좀 진입을 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혹시나 이 종목이 또 여기서 내일 갭상승으로 떠서 그냥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보내주시는 게 맞습니다. 굳이 높은 가격에 내가 따라가서 매수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황에서 말씀 좀 드렸듯이 지금 시장에서는 좀 갈만한 종목들도 없고 그래서 이런 단기성 자금이 이제 슈팅이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이 빠르게 나오는 것 좀 있어요. 그래서 윗골이 다는 종목 여기 나온 종목들은 대부분 다 이제 급등으로 좀 마감했지만 윗골이 다는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좀 많았었거든요. 뭐 의료 AI 쪽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찍고 나서 윗골이 다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으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신규 조건은 일단 갭상승 높게 뜨면은 자제해 주시고 일단은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한번 눌림목 자리를 보시되 아까 말씀드린 가격적인 제시를 드렸었던 3,500원에서 3,350원 구간 정도의 눌림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B 테크놀로지는 보유하신 분들이야 뭐 추가 상승을 한 번 더 노려볼만 하지만 지금 당장의 신규 접근은 좀 위험해 보인다. 조정 시 그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 만나볼 텐데 펜트론이요. 3거래 연속 상승을 보이기도 했고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도 했거든요. 네. 저희 펜트론 이야기도 한번 들려주시죠. 일단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서 오늘 뭐 좀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상승이 좀 나는데 다 개별 이슈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뭔가 좀
큰 테마로 움직인 게 아니고 회사 개별 자체의 호재로 이제 올라갔었는데 일단 펜토론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패키징 쪽으로도 저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패키징 쪽으로 한 2조 정도 투자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있었을 때 이제 반도체 패키징 업체를 계속 찾다 보니까 이제 펜토론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패키징 쪽이 일하는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차트적인 면에서도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직전 자리 고점 저항대 자리를 오늘 좀 강하게 뚫어줬는데 아침부터 좀 시세가 강하게 들어왔었고 어제까지만 해도 거래 대금이 좀 증가하면서 이런 저항대 자리를 뚫을 수 있다라는 신호를 좀 어느 정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종목을 좀 아침에 놓친 게 좀 상당히 좀 아쉽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이 직전에도 말씀 좀 드렸듯이 이미 이제 저점에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디든 언제든지 매도하실 수 있으니까 뭐 신고가 자리니까 언제든지 매도하셔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상한가를 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날이 중요하거든요. 갭이 얼마큼 뜨는지 이제 갭 뜨고 나서 시가 자리를 주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이 시가 갭을 유지하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에는 일단은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냐면 갭이 높게 뜨면 일단은 피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내일은 금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시가 갭이 높게 뜨는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굉장히 빠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조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서 끝난 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슈팅이 좀 나왔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대비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조정에 대한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매수 관점으로도 조금은 좀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요. 거래 대금도 많이 나오긴 했는데 1,300억 정도로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저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일단은 좀 조정 시에는 좀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오늘 흐름으로 봤었을 때 제가 이제 분봉상으로 계속 좀 체크는 해봤었거든요. 근데 아침부터 좀 빠르게 좀 올라가서 거의 한 1시 이후에 올라갔는데 일단 저는 내일장에서는 시가 갭 떴을 때 이 부분만 좀 시가 자리 유지해 주는지 보시고 만약에 시가에서 음봉으로 떨어졌을 때는 정리하시는 전략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급등을 보이기도 했죠. 내일장에서 시가 부분을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잘 체크를 하시고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금종욱 강사님과 이렇게 방송 시간 1시간 말고 장중에도 자세하게 좀 소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금종욱 이렇게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도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하스탁5 종목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지넥스텍. 오늘 또 상한가 간 종목이 이렇게 많이 있네요. 네. 아지넥스텍도 오늘 상한가 도달을 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이 종목도 한번 분석 도와주시죠. 네, 아지넥스텍은 이제 로봇 관련주 쪽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늘 이제 새롭게 나온 이슈는 아니에요. 모션 제어 시스템인데 이쪽에 대해서 이제 삼성 쪽으로 납품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로봇 관련해서는 삼성이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야지만 상승이 좀 나와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좀 빠르게 상한가를 좀 들어갔는데 뭐 로봇 관련해서 오늘 또 크게 좀 상승이 나왔었던 게 유진 로봇이에요. 유진 로봇도 상승이 좀 나왔었고 최근에 좀 로봇주 중에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외하고 가장 상승률이 좋았었던 게 유진 로봇인데 유진 로봇이 이제 협동 로봇 쪽으로 좀 들어가게 되면서 좀 급등이 좀 나왔었고 오늘도 거래 대금이 4,600억 정도의 큰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저는 대장주인 유진 로봇을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지넥스텍이 치고 올라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을 좀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좀 낮아요. 한 1,100억 정도.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가서 1,100억 정도. 이 전에 상승 나기 전에는 한 1,000억 이하 한 900억 정도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슈가 딱 터졌을 때 시총이 낮기 때문에 갑자기 순간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는 로봇 관련주 협동 로봇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아마 이제 유진 로봇이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같이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한가에 들어갔다는 거는 그 다음날 거의 갭상승할 확률이 좀 높은데 만약에 내일 이제 이런 종목들 로봇 관련주들이 조정을 좀 받는다. 그러니까 금요일날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종목들이 하락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테마주들이 좀 많이 빠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주말에
좀 긴 시간이 휴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어서 이렇게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은 좀 저는 되도록이면은 좀 내일 시가 자리에서 정리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는데 이건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는 거고 제가 아까 오늘 세 종목이죠 상한가 들어갔던 게 ACB 테크놀로지, 펜트론 그리고 아진엑스텍 세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들을 제가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약간 눌림시 매수라든지 아니면 뭐 시가 갭 떴을 때 정리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개별적인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슈가 개별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인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같이 엮이는 로봇 관련주라고 했었을 때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같이 올라갔었던 종목들이 함께 올라가주는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을 때는 차익 실현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상향하는 차트가 아니고 대부분 이렇게 박스권이라든지 조정받는 시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조금만 하락이 나왔을 때는 급락도 나올 수 있고 특히 이제 시총이 좀 낮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대비를 해서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동일한 섹터 내 전반적인 상승이 아니라 이렇게 개별 종목의 상승일수록 대응은 발빠르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도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자, 유가 상승이 우리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흥구석유는 되려 좀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근데 네. 이 감산 이슈가 주초부터 나왔는데 흥구석유가 오늘 장에서 좀 시세가 강했거든요. 네. 이 종목 한번 분석 도와주시죠. 네, 오늘 이제 흥구석유는 제가 11시 방송에서 이제 추천주로 드렸었던 오늘 아침에 이제 시초가로 드렸었던 종목인데 제가 이런 테마주를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어느 정도 좀 자신이 있어서 좀 드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팁을 좀 잠깐 좀 드리면은 방송이니까 이런 거 말씀 좀 드린 겁니다. 일단은 흥구석유 외에 이제 같은 관련주 쪽이 세 종목이 더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냐면 한국석유가 있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요 세 종목이 이제 같은 테마 안에서 유가 상승 관련주로 올라가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 제가 결정적으로 흥국석유를 잡은 이유는 시총이 낮아요. 오늘 급등이 나왔어도 이제 900억 정도인데 자 어제 거래 대금이 얼마가 터졌냐면 430억 거의 440억이 터졌고요.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는 110억 그리고 한국석유는 200억 정도. 그러니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에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게 또 중요했고 차트적인 면으로 봤었을 때 흥구석유는 직전에 이런 저항대 자리 물론 음봉으로 길게 빠지긴 했는데 이런 자리를 지지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시초가로 좀 매수를 드렸는데 너무 좀 갭이 떠가지고 조금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와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수익도 잘 챙겨드렸습니다. 근데 이 유가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국제 유가가 왜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우디에서 3개월 동안 감산에 합의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감산한다. 왜 유가를 자꾸 이렇게 조율을 하냐면은 지금 네옴시티가 지금 건설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자금이 엄청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자금을 좀 대기 위해서는 유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계속 감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WTI가 한 87불 정도 되는데 90불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100불까지도 예상하는 전문가분들이 계시긴 한데 뭐 그것까지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그렇게 됐었을 때는 또 관련주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정말 재밌게도 이렇게 물고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쪽이 상승할 수 있는데 그런 건 뭐 나중에 설명드리고 일단은 유가 상승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좀 탄력을 받았을 때는 꾸준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와서 저항대는 어느 정도 뚫어주는 모습이라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는데 역시나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시고 그리고 WTI 그 원유 가격을 매일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보시면서 가격이 좀 90불대를 의미 있는 가격대를 떨어졌다. 그러니까 8자리에서 9자리로 바뀌는 순간 그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 한번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고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건 좀 쉬운 테마는 아닙니다. 어려운 테마이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좋아요, 구독!